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에 아름다운 루아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맑고 깨끗하며 주변에는 늘 푸른 숲과 광활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아르 강을 삶의 원천으로 여기며 매일같이 강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강가에서 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루아르 강에는 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의 깊은 물속에는 마법사 메를랭이 심어놓은 마법의 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돌은 강물에 특별한 힘을 불어넣어 마을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기만 하면 지혜가 넘쳐나게 했습니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를 배려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모험가 앙투안으로 세상의 모든 신비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앙투안은 루아르 강의 비밀을 듣고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강가에 머물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앙투안은 강가의 자연 속에 숨겨진 마법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숲속의 고대 나무 아래에서 오래된 마법의 주문이 새겨진 돌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판에는 강의 비밀을 설명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루아르 강의 비밀은 물의 소리와 어우러진 마음의 소리에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협력과 사랑에서 피어납니다. 돌판을 발견한 앙투안은 그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그가 발견한 비밀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물이 아닌 서로에 대한 협력과 사랑이 진정한 지혜의 원천임을 깨닫고 감동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앙투안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를 자랑스러운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앙투안 역시 이 마을에서의 생활에 깊은 감명을 받아 새로운 탐험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루아르 강은 여전히 마을 한가운데에서 막디 맑은 물소리를 내며 흐르고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함으로써 진정한 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긴 세월 동안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으며 루아르 강의 비밀은 그들 가슴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알랭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넓지 않은 농장을 갖고 있었으며 닭과 돼지 몇 마리뿐인 작은 동물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알랭은 항상 성실하게 일했으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확물은 그다지 풍족하지 않았고 매년 수확철이 돌아올 때마다 그는 걱정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농장을 가꾸던 중 알랭은 숲속에서 날아온 듯한 아름답고 이상한 백조를 발견했습니다. 그 백조는 막눈에서 새어나온 것처럼 깨끗하고 환상적인 황금빛 깃털을 반짝이며 그의 농장에서 우아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의 알랭은 천천히 백조에게 다가갔고 백조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알랭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백조는 알랭에게 이상하게도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마음씨의 소유자여, 나는 마법에 걸린 백조요. 당신이 내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당신의 운명을 바꿔드리리다. 알랭은 깜짝 놀랐지만 백조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백조를 그의 농장에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알랭의 삶은 놀랍게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조의 마법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의 농장은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의 수확물은 예전보다 몇 배로 늘어났고 매년 알랭은 마을에서 가장 큰 수확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경이롭게 여기며 알랭의 농장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알랭은 백조가 자신의 농장에 머물도록 해준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백조는 알랭에게 말했다. 이젠 내게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때가 되었소. 내 깃털 중 가장 빛나는 황금 깃털 하나를 당신에게 드리겠소. 그것을 왕국의 왕에게 가져가면 당신은 오랫동안 번영할 것이라오. 다만 나는 먼 여행을 떠나야 하오. 알랭은 슬펐지만 백조의 결정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백조가 준 황금 깃털을 가지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 깃털은 왕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왕은 알랭을 궁중으로 초대해 그에게 많은 금화를 하사했습니다. 이로써 알랭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백조는 떠났지만 그의 선행은 계속해서 알랭과 마을의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조와의 만남을 통해 알랭은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랭과 황금 깃털을 가진 백조의 이야기는 훗날까지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속에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동화가 있었다.
마을 중심부에는 화려한 장미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는 다양한 색상의 장미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 장미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성스러운 장소처럼 여겨졌고 그 속에서 낯선 일이 일어나곤 한다는 전설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아침 장미 정원에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이 나비는 그동안 세상의 여러 곳을 여행하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 정원은 본 적이 없었다. 나비는 장미의 색상과 향기에 매료되어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장미 정원의 한 구석에는 특별한 장미가 있었다. 이 장미는 마치 천사의 손길이 닿은 듯 아름다웠고 그 색깔은 하늘을 자르는 석양의 빛과 같았다. 나비는 그 장미에게 홀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나비가 장미 꽃잎 위에 앉자 장미가 나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나비, 이렇게 멋진 날에 나의 정원에 찾아와줘서 기뻐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나요? 나비는 장미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에 감동하여 자신의 긴 여정을 이야기했다. 수없이 많은 도시와 마을을 거쳐 다양한 풍경을 보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고 말했다. 장미는 나비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정원에서 자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해왔고 때로는 슬픈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꽃잎이 마지막 짙은 붉은색으로 물드는 순간까지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나비는 장미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그녀의 곁에 머물러 이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느꼈다. 장미 또한 나비의 다정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끌리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칠 때부터 밤 별들이 빛날 때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관계를 쌓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강력한 폭풍이 몰려왔다. 비바람은 정원을 휩쓸기 시작했고 나비는 장미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비는 자신의 날개로 장미를 감싸며 그녀의 안전을 지켰다. 비록 자신의 날개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장미가 무사함을 확인한 나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장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게 꽃잎을 피웠다. 그녀의 색깔은 더욱 선명해졌고 그 향기는 마을 온 사방에 퍼져나갔다. 마찬가지로 나비는 자신의 날개에 남은 상처들에도 불구하고 더욱 용감해졌다. 그는 장미 곁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그녀와 함께하는 매일을 감사하며 보내기로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 정원의 변화를 목격하고 나서 이 전설적인 사랑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장미와 나비의 이야기는 결국 그 정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가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졌다. 그리고 그렇게 장미와 나비의 사랑은 끝이 없는 행복 속에 영원히 이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마을들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빽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단순히 나무와 풀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설 속의 마법과 신비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죠. 이 숲의 끝에서는 수백 년 동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오래된 성터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법에 걸린 저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숲 한가운데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숲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이 숲에는 숲속의 대왕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살고 있으며 그가 지닌 마법의 힘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던 젊은 농부 루이카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 아래서의 모험을 결심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이 뜻을 밝히자 그들은 모두 미쳐버린 게 아니냐며 만류했지만 루이카는 자신의 결심을 꺾지 않고 장비를 챙겨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루이카는 숲을 탐험하며 각종 신비한 생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새, 장난기 많은 요정들 그리고 자신을 사립자의 전사라고 자칭하는 꿩까지 그들은 저마다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루이카에게 경고를 했지만 그는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더욱 호기심을 자극하여 탐험을 이어갔습니다. 숲의 중앙쯤에 다다르자 드디어 전설 속의 성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거진 숲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초현실적인 성터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성의 중앙홀에는 커다란 왕좌가 놓여 있었고 그 뒤에는 오래된 마법의 주문이 새겨진 서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홀에 쏟아지는 달빛과 함께 숲속에 대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주 웅장한 사자 같은 모습이었지만 눈에서는 지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이카는 대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왕에게 인사를 건넸지요. 대왕은 자신에 대한 전설이 왜곡된 채로 전해지고 있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는 나쁜 존재가 아니었으며 숲을 통치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주받았다는 것도 허구며 다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외로움이 그를 묶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리카는 대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필요한 것이 이해와 동반자라는 것을 깨닫고 숲 밖의 세상으로 그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와 모험은 점차 멀리 퍼져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숲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리카는 숲속의 대왕과 함께 세상을 여행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마법의 힘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전설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행복하게 끝이 났습니다.